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미국 현지에서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듣고 오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대표님의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먼저 자막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로는 엔비디아부터 TSMC까지 이젠 실적이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고 결국은 실적대로 움직이게 될 거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시장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엔비디아의 그 블랙웰 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로보택시, 그다음에 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벌써 뭐 ASML이라든지 뭐 알코아라든지 모건 스탠리 실적이 발표되는데 사실 ASML은 발표가 오늘 돼야 되는데 어제 벌써 사전 유출이 되는 바람에요. 그쵸. 너무 이게 반도체 전반에 지금 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어제 반도체가 다 하락했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5% 넘게 하락을 했었고 엔비디아가 또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ASML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처참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안 보시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반도체 노광 장비에 그 거의 정말 독점하다시피 하는 네덜란드의 ASML인데 지금 보시면 이미 여기서 음봉을 하나 세게 맞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또 개파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음봉을 세게 맞은 상태에서 거래가 폭발했어요. 이거는 매수 거래가 아니라 파는 거래거든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3분기 매출은 이제 YOY라고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주당 순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31%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미국 시장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도 가이던스가 문제예요. 그래서 25년도 가이던스를 보니까 600억에서 65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ASML 쪽에서 제시한 거는 300에서 350억 달러, 반토막 정도로 제시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하게 됐고요.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 들어가시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손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죠. ASML 관련해서 사실 뭐 어제부터 굉장히 충격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결국은 오늘도 지금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5% 넘게 내리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시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우선은 짚어주셨고요. 자, 저희가 뭐 ASML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반도체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국가별 상한선 검토한다는 소식 미국에서 들려왔는데 이 내용도 아무래도 투심에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그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그러면 그 이제 블랙웰이 완판이 됐는데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산주의식의 배급 경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쿼터 제로에서 뭐 얼마 정도 되면 못 사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겠다는 거는 지금 중국을 다분히 의식해서 하는 액션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에서의 매출이 감소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차트를 보면 140달러가 이제 고점이에요. 사상 최고가고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뭐 완판이 됐다. 그다음에 블랙웰은 뭐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의 실적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차트를 보면 140달러가 신고가입니다. 근데 거의 근접해 있고 130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30달러 넘어서는 선에서부터는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하고 기다려 본다. 다만 이게 140달러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순간에서는 나머지 다 익절하고 기다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의 실적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향방에 대해서 중요한 또 바로미터가 되는 게 내일 발표되는 TSMC 실적이에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TSMC가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또 지금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공장을 증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걸리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TSMC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신고가 나왔잖아요. 190달러, 194달러 정도의 신고가인데 지금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 건데요. 근데 제가 조금 걸리는 건 뭐냐면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내년도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다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불안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한 추격 매수는 아니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 절반 정도 익절하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셔야 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통해서 반도체주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 140달러 선 이후에는 절반 정도 익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내일 나오는 TSMC의 실적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면 이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제조업도 조금 위축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내용도 짚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10월달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마이너스 11.9 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4개월 내 최저치다 그러는데 사실 또 이거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면 이게 지금 금리를 인하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11월 달 또 FOMC 회의에서 또 B컷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미 뭐 그전에 지금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이제 뭐 무리한 B컷은 하지 않고 0.25% 정도로 암시하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었고요. 연준 이사들도 그랬고 심지어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11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금리를 과도하게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시그널은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실적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망, 특히 내년도에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뭐 실망한다라는 거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급락할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급락을 한다는 거는 주가가 그만큼 고점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바닥에 있는 것들은 급락하지 않겠죠. 근데 전부 지금 뭐 M7이라든지 빅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전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미증시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이 실적 얘기를 하시니까요. 저희가 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어닝쇼크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또 매도세가 다시 한번 좀 나왔는데요. 네.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는 어디를 좀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비중을 8대2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동학개미에서 서학개미로 방향을 트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이 지금 8월 달에 해외 주식으로 돌아섰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1년부터 2024년 지금 8월까지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동안 금투세 갖고 뭐 유예다 폐지다 갖고 또 말이 많았는데 아직 결정 안 됐죠. 예,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래도 분단 국가다 보니까 이런 그 리스크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북한이 또 최근에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뉴스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어서
러시아 편에서 지금 참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국장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시장의 거의 30% 비중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3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5일 연속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 연속 국장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10조를 순매도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면서 방어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기관도 방어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전자냐 5만 전자냐 이런 논란은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선이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선 이후가 되더라도 역시 저는 해외 주식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말까지 미국 주식 투자자가 1,000만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 투자자가 1,400만이니까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역시 수익을 추구하신다고 한다면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시는 게 맞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은 우리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우선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북한의 참전 여부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입장이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지금 미국 시장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의 시장 전망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이에 대한 변수 포인트 그리고 종목별로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경기 지표를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탄탄하냐, 뭐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뿐만 아니라 이제 발표되는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거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내일 발표되는 게 TSMC하고 넷플릭스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실적도 상당히 중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꿈의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위고비가 국내 상륙을 해서 오늘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그래도 바이오는 선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보면 제가 좀 생소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서밋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지금 FDA에서 지금 승인하면서 투자금을 2억 3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종목이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이오의 특성상 이렇게 한번 돌아서면서 급등하면요. 지금 신고가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노보노디스크나 아니면 일라이릴리 같은 비만 당뇨 치료제만 움직였었는데 이미 그런 종목들은 다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 발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또 10월 31일 날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다음에 애플이라든지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이 안 좋게 나온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저는 이제부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거니까요. 테슬라의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여기 보면 240달러에서 지금 210달러까지 개파락한 이후에 220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실적 발표 또는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는 240달러 여기 급락했던 자리 정도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부터 모아가야 될 때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나 그런 반도체 주들은 저는 고점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지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 들어오는 도중에도 지금 원전주들이 급등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고객 한 분이 지금 뭐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왜 소형 원자로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그 누구죠? 그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는 이런 종목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티커명도 SMR이라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원전주들이 지금 미래의 전력 또는 새로운 에너지로 부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내렸는데 네.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지금 테슬라 240달러 선 회복 가능성, 그리고 바이오주 중에서 서밋 테라퓨틱스, 이 폐암 신약 후보 물질과 관련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표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